테슬라, 전기차 판매 목표 왜 지웠나? 자율주행 올인.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목표를 지우고 대신 자율주행을 성장 키워드로 제시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경기 침체로 당분간 전기차 판매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신 업계 최고 수준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앞세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3일 발표한 영양보고서 2023에서 지난해까지 제시했던 장기 판매량 목표치를 삭제했다. 테슬라는 2021년, 2022년 영양보고서에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고 오는 8월 공개 예정인 로보택시 사업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자율주행 기술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달 테슬라 로보택시가 8월 8일 출시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테슬라는 2020년 레벨 3 단계에 해당하는 FSD 기능을 공개한 바 있는데 오는 8월에 이를 뛰어넘는 레벨 4 수준의 기술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는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SDV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테슬라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도한 업체다. 하지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전기차 개발과 중국 전기차 업체의 성장으로 시장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해 4년 만에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 처음 감소했다. 이에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단행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모델 Y의 총 생산량을 전년 대비 최소 20%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중국에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이 차세대 먹거리인 것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지만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주요 기업들은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추세다. 애플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하는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으며 제너럴 모터스도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 대한 투자를 10억 달러가량 줄였다. 현대모비스도 전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투자 설명회에서 기술적인 한계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율주행 관련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옥은 대덕대 교수는 자율주행은 인류 보편적 가치관의 통일이 되지 않아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현 시점에서 기술을 더 개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업계가 자율주행 개발에 주춤하고 있는 틈을 타 기술적 완성도를 먼저 끌어올리고 관련 제도와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에서 승산이 없는 만큼 대신 자율주행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쪽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판단이다. 테슬라는 이에 따라 조직의 무게 중심을 소프트웨어로 옮기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특징인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와 슬림한 조직 운영을 그대로 행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전통 완성차 업체보다 적극적이고 빠르게 미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최근 오토파일럿을 포함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오는 8월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발표될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과 관련해 회사 측이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지난 8일 보도했다. NBC는 지난달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를 앞뒀으나 테슬라 차량이 가장 많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자동차 서비스 운영에 관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는 선도했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앞서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오토파일럿이라는 네임밸류로 인해 자율주행 기능이 뛰어날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테슬라는 이를 증명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수소차 시장, 수소트럭 대안될까? 친환경차 중 하나인 수소차 시장의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니콜라, 볼보트럭 등에서 개발하는 수소트럭이 시장 성장을 이끌지 여부가 주목된다. 수소연료 전지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유리한 데다 산업시설에서 수소 생산이 용이한 만큼 종착지에서 연료 충전도 편리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
ACT 엑스포 2024에 참석해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비롯해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공개했다. 신형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은 약 1년간 수집된 북미 고객 주행 경험을 듣고 측방 충돌 방지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주행에 도움을 주는 첨단 주행 신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플러스와 미국 수소전기 트럭 최초로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에 대한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고 감소와 화물 운송 효율성 증진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30대를 글로비스 아메리카 산하 트럭 운송 사업자인 GE, 프리깃에 공급하면서 수소 상용 모빌리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는 수소 트럭 전문 기업 니콜라가 차량 판매를 늘리고 있다. 니콜라는 올해 1분기에 모두 43대의 수소 트럭을 제조해 40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5대 늘어난 숫자로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이다. 최근 볼보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볼보 트럭도 내부적으로 수립한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트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보 수소 트럭은 현재 차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6년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오는 2029년 내에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소 트럭 개발을 늘리는 것은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 승용 전기차나 수소차와 비교해 수소 트럭의 효율이 높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대응한 것이다. 대형 트럭의 경우 많은 화물을 싣고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는데 전기차의 경우 무거운 배터리와 충전 효율로 장거리 운행이 어렵다. 수소 트럭의 경우 수소열 유전지 시스템을 탑재하게 돼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 모터로 구동하면서 더 먼 거리를 충전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승용 수소차의 경우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수소 트럭은 수소 생산이 용이한 산업시설에서 나타나는 만큼 종착지마다 충전소를 구비하면 충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그룹들은 단순히 수소 트럭 제품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수소 생산과 저장, 운반, 충전까지 해결하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1월 세계 최대 신기술 박람회 CES 2024에서 수소 밸류체인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다. 현대차 그룹은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단위 솔루션을 결합해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한 HTWO 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 수소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고분 자전의 질막 수전해기를 양산하고 생활 폐기물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의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 2종을 개발하고 있다. 니콜라는 수소 트럭의 연료인 수소를 충전하는 충전소 설치 작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곳의 충전소를 운영 중인 니콜라는 올해 말까지 14곳으로 충전소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트럭이나 버스와 같이 일정 지역을 왕복하면서도 충전소가 명확하게 설치될 수 있는 곳에서 수소차 활용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당장 승용 수소차를 상용화하려면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거점과 차고지를 중심으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서히 더 많은 지역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안, R1S R1T 가격 인하. 맥스 배터리는 $400 하락. 리비안이 자사 SUV 모델인 R1S와 픽업 트럭 R1T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V가 전했다. 드라이브 테슬라 캐나다에 따르면 리비안은 미국과 캐나다 내 기존 재고에 해당하는 2023에서 2024년 모델 R1S 및 R1T에 대한 가격 인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가격 인하는 파워트레인 옵션과 배터리 팩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R1S 3열과 R1T 픽업 트럭 모두 해당된다고 한다. 특히 R1S 기준 대형 배터리 팩은 기존 $9,100에서 $2,000 인하해 $7,100에 판매되며 맥스 배터리는 이전보다 $4,000 하락한 $15,100에 판매된다. 또 쿼드모터 AWD 파워트레인은 $6,000에 판매, 기존 가격보다 $2,000 내렸다. R1T의 대형 배터리 팩은 $4,000 인하된 $5,100다. 한편 리비안은 R1S 및 R1T 라인업을 통해 다양한 배터리 및 파워트레인 옵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가격 상한선인 $80,000 이하인 경우 최대 $3,750의 연방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루시드 모터스, 인력 400명 감원. 전기차 산업 어려워.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그룹이 약 400명에 해당하는 인력 6%를 줄일 계획이라고 지난 IT 매체 엔가젯이 보도했다. 피터 롤린슨 루시드 최고 경영자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항상 비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우리는 회사가 미래 성공과 성장 기회를 최상위 위치에 놓을 것으로 믿는 방식으로 자원을 최적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감축 이유에 대해서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재구조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롤린스는 이번 감축을 오는 3분기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향후 재고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회사는 이번 인력 해고로 약 2,100만에서 2,5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퇴직금, 복리후생 및 주식 보상 등이 포함됐다. 한편 루시드는 지난해 3월 1,300명의 대규모 해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롤린스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밝혔다.